어느 작은 마을에 한 버려진 학교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학교를 귀신학교라고 불렀습니다. 20년 전 그곳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해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아무도 그 학교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용감한 10대들이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에 들어갔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엄비백산한 채로 달아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의 표정을 보고는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의 젊은이들 사이에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여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썰 중 하나는 호칭의 여자아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밤중 그 학교의 5층 복도를 지나가면 까맣고 긴 머리를 가진 한 여자아이가 창밖을 내다보고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곳을 지나가는 이들은 묘한 추위에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 걸리는 차가운 기운의 주변을 확인하면 눈물이 고인 채로 바닥에 앉아있는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에 그들은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그 아이의 처량한 모습에 연민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설을 실감나게 느낀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혁이었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청자를 모으고 싶었던 그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직접 학교를 탐험하며 생방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일은 금요일 밤으로 정해졌고 수많은 시청자가 그들의 모험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수혁과 그의 친구들은 텅 빈 마을 버스 타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서서 건물의 거대한 실루엣을 바라보니 괜히 겁이 났지만 이미 시작된 방송을 위해 그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니 썰렁한 공기에 절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닥은 먼지가 쌓여 누군가 몇 년간 발걸음을 들이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손전등을 들고 1층부터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층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깨진 창문과 오래된 책상들만 있을 뿐 귀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3층에 도달했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채팅창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혁 또한 무언가가 그들을 주시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며 정적을 깼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계단 위쪽에서 낮고 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어떤 잃어버린 영혼이 스산하게 흐느껴 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수혁은 작정한 듯 5층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취를 감춘 5층에는 복도의 끝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에는 밤하늘에 드리운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는 정말로 한 명의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수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확실히 그들을 외면한 채 뒷모습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없이 검고 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소녀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혁의 카메라가 갑자기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고 그와 동시에 소녀의 주변 공기가 소용돌이치는 듯 한 번에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1층으로 급히 뛰쳐나와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수혁과 친구들은 그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들의 방송은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가 어떤 존재인지 왜 그곳에 남아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 학교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으며 용기 있는 이들만이 그 전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도전을 성공한 이는 없었지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산골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한 조그마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귀선왕 이야기라고 부르며 자주 입에 올리곤 했습니다. 귀선왕은 밤이 깊어지면 사람을 홀린다는 귀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귀신은 밤 12시가 되면 마을에 나타나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유혹의 속삭임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누구든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 그대로 그의 노예가 된다는 끔찍한 말도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나치게 무섭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했지만 마을에는 그 전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으면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마을에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난 것은 여름철 한창 피서객들이 몰려들던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4명의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고요한 마을에서 며칠간 머물며 자연을 만끽하고자 했습니다. 현지 사람들과는 별로 교류가 없었고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숙소 밖으로 나가며 마을을 잠깐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와 기분 좋은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 한 명인 정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쪽 길로 가보자. 아무도 없는 길 같은데 재밌겠어. 그러자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알아? 귀신 나올지도.
이 시골 마을엔 이런 이야기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자 또 다른 친구인 수연이 말했습니다. 귀신이 있다더라도 여긴 서울보다 안전할 거야. 차라리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무섭지. 그렇게 네 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나섭니다. 그들이 걸은 길은 어둠 속에서 마치 숲속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앞에 들이운 나무들 사이로 작고 흐릿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귀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귀신이 존재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용감하게도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그 이야기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귀신이면 어때? 재미있는 경험이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순간 정말로 누군가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여기서 몹시 외롭네요. 저와 함께 있어줄 수 있나요?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멈춰 섰습니다. 단순한 농담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목소리.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목소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당신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제 그 목소리는 마치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정확히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귀 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돌아가자고 결심했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빨리 돌아가자. 정우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두며 돌아가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다급히 어둠 속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마치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파고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습기 있는 밤 공기 속에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무언가 그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고 그것은 마치 이 마을의 발을 들여놓음과 동시에 시작된 듯했습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들은 다시 숙소로 안전하게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지 이 경험을 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주민들에게 어젯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귀선왕의 속삭임을 들으셨군요. 운이 좋게도 여러분은 아무 일 없이 돌아왔어요. 밤에는 그 길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 더 그곳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속삭임도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은 단순한 꿈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은 마을을 떠나고 나서도 종종 길을 잃고 헤매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고 믿었고 다른 누군가는 그것이 그곳을 잊지 말라는 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곳이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을의 전설은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귀선왕의 이야기는 여전히 그들에게 엄숙한 교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난 후로 그들은 직접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겪은 이야기는 마을의 새로운 전설로 덧붙여져 계속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이제 전설의 일부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잊혀진 곳이 되었다. 이 마을은 특히 밤이 되면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겨 근처의 사람들도 잘 가지 않곤 했다. 나는 도심의 바쁜 생활에 지쳐 한동안 조용히 쉴 겸 이곳에 머물러 보기로 했다. 마을 입구는 외부인에게 잠겨있는 듯 보였지만 몇몇 노인들이 안내해준 덕분에 나는 어렵지 않게 집을 구할 수 있었다. 노인들은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당부를 했다. 밤이면 밖에 나가지 마오. 특히 달빛이 밝은 날엔 절대. 그 당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 며칠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한적한 시골에서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이 그저 좋았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마을에서 몇 안 되는 가로등 불빛이 깜박거리던 그날 창밖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긴장을 해서 헛것을 봤나 했다. 하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사지의 각도가 이상했다. 마치 사람의 형상을 흉내내는 무언가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을 조금 열고 그 그림자들을 자세히 보았다. 그 순간 그림자 중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놀란 나는 급하게 창문을 닫고 불을 끄며 침대에 누웠지만 귀에는 창밖에서 무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날 어제의 경험이 꿈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창문틀에 불길한 무언가가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밤이면 두려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그림자들을 주시했다.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는지. 하지만 그들은 이상하게도 항상 일정한 거리 밖에서 맴돌고 있었다. 마을의 노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 그들은 얼굴이 하얘진 채로 나를 바라봤다. 아직도 그 강림이 있는 건가? 한 노인이 말했다. 다른 노인은 내게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다. 오래전 이 마을은 어떤 종교적 의식을 통해 그림자 세계의 존재들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치렀다고 한다. 그 의식은 마을을 번창하게 했지만 점차 그림자들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의식을 지속하거나 중지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의식을 중지하는 대신 마을을 떠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로 그림자들을 봉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봉인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약해졌고 그림자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나는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물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떠나는 날, 마을을 나서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그림자들을 마주쳤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번에는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내가 이 마을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들과의 인연이 끊어질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심으로 돌아왔지만 난 그날의 그림자들을 잊을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 사건 이후로 이상한 그림자들이 도시에서도 나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도심에서의 삶마저 포기해야만 했고 어디로 가든 그들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림자들, 그들은 지금도 나를 부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도 언젠가 그들의 시선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니 밤이 되면 꼭 창문을 닫고 수상한 그림자를 주의하길 바란다.